여러분은 혹시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내 삶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짜여진 각본처럼 흘러간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 우연, 그리고 환경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지렛대를 다루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경험 속에서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잘못 표현되며 또 남용되어 온 하나의 강력한 힘에 대한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려 합니다. 바로 의식과 양자장, 즉 모든 가능성의 장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희망 섞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정되는지에 대한 기계적인 원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결과란 그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밀함과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정체성을 통해 마침내 확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독창적인 영성가 중 한 명인 네빌 고다드의 현실 재창조를 위한 3단계 법칙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너무나 강력해서 올바르게 적용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원치 않는 현실에 묶어두는 에너지 각본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미리 쓰인 영화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작위로 돌아가는 우주적 룰렛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나은 경험을 끌어당기기 위해 그저 떠다니는 에너지 자석 같은 존재도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의 매트릭스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의식의 중심점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당신이 품는 모든 믿음, 모든 가정, 모든 정체성의 고리는 무한한 가능성들이 현실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거나 혹은 잠재력 속에 잠들어 있게 만드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양자장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무엇인지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미사여구를 모두 걷어내고 개인적 변화 뒤에 숨겨진 실제 논리를 해독할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왜 계속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운명이거나 당신이 그럴 만해서도 카르마적인 처벌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설정값으로 그 현실을 안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끌어당기려는 노력이 어떻게 당신이 벗어나려는 바로 그 현실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위 시크릿 가르침이 어떻게 핵심 변수인 정체성 주파수를 완전히 무시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현실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완벽한 청사진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물리학이고 논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패러다임 안에 숨겨진 함정을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기하학적 본질과 그것이 양자장 안에서 어떻게 선택 스위치처럼 작동하는지 소개할 것입니다. 이어서 네빌 고다드의 3단계 법칙인 과거 재해석, 새로운 정체성 상정,
그리고 지속성을 하나씩 분석할 것입니다. 각 단계는 정밀하며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원치 않는 경험의 확률 파동을 붕괴시키고 안정된 새로운 타임라인으로 대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선 것을 요구합니다. 조율을 요구하고 용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힘을 외부의 힘에 맡기는 것을 멈추고 대신 당신 자신의 주파수 시스템의 운영자가 될 용기 말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공명이 단순히 모호한 의미의 에너지가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타임라인을 안정시켜달라고 요청하는지 전달하는 파동 형태로 암호화된 지시입니다. 기억 자체가 과거 트라우마의 중력적 끌어당김을 방해하기 위해 다시 쓰일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GPS의 좌표를 설정하듯 당신이 스스로를 할당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는 실패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항, 혼돈 또는 붕괴처럼 느껴지는 것이 종종 현실 붕괴가 진행 중이라는 정확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이 이미 벗어나고 있는 현실에 집착하려 애쓰는 마지막 몸부림인 셈이죠. 이것은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당신의 것이었던 원래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정밀하게 암호화하고 그 정체성이 새로운 궤도를 고정시키도록 하는 능력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공학의 새로운 개척지입니다. 이제 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을 끌어당김의 법칙에 투자하고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긍정학원, 비전보드, 그리고 높은 진동의 만트라를 재활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게으르거나 막혀있거나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잘못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20년간 대중화된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자기 주파수를 방출한다고 제안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감정 상태는 전하를 띠고 믿음은 인식을 채색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끌어당기려는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이미 그 현실에 살고 있는 당신의 버전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미묘하게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적 분열을 만듭니다. 당신은 구하는 자인 동시에 신호를 보내는 자가 됩니다. 당신은 욕망을 방송하지만 결핍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양자장에게 결핍을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빌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더 열심히 시각화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희망이나 환상에서가 아니라 정체성이 결과를 선행한다는 암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밀해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양자역학에는 관찰자 효과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핵심은 관찰 행위가 관찰되는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바로 당신이 현실을 관찰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의 정체성에서 돈을 끌어당기려 할 때 당신은 부의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핍의 파동 패턴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받지 못하거나 외로운 사람의 관점에서 사랑을 끌어당기려 할 때 당신은 그 패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의 신호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모델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결과의 운영자인 당신이 아니라 결과를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네빌은 당신의 가정이 현실의 구조를 하드코딩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 개념의 구조 자체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적 정체성이 여전히 아픈 상태에 얽혀 있다면 양자장은 말이 아닌 정체성을 읽습니다. 당신이 나는 부유하다고 쓰지만 은행 계좌를 확인할 때마다 몸이 수축한다면 양자장은 긍정 확언이 아닌 그 수축을 안정시킵니다. 이것이 네빌이 그 느낌이 연습되거나 연출되거나 환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끌어당기기를 바라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결과를 선택하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가진 당신의 버전의 정체성을 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붕괴시키는 방법입니다. 불편하고 직면하기 어렵지만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끌어당기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아의 구조를 통해 작업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환경과 싸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울과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이 실제로 선택한 적 없는 타임라인과 협상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제 당신의 현실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 즉 정체성의 기하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현실은 목표나 비전 보드, 욕망, 심지어 감정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조에 의해 형성됩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구조, 당신 정체성의 기하학을 형성하는 구조 말입니다. 이 기하학은 격자, 즉 당신에게 가능한 모든 상호작용, 기회, 그리고 결과를 걸러내는 필터처럼 기능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 격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특정 자아의 렌즈를 통해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렌즈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반복, 경험, 감정, 그리고 해석을 통해 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해킹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거주하는 모든 정체성 상태는 사고 패턴, 감정적 반응, 기대, 그리고 지각 필터의 특정 구성을 방출합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심리적 특성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에너지적 설계입니다. 양자장에게 이것이 나다. 그에 따라 현실을 확정하라고 말하는 설계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기하학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하학은 좁은 대역폭의 가능성에 대한 신호 잠금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기하학이 바뀌기 전까지는 당신의 결과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갇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양자장으로 보내는 것에 설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네빌 고다드가 결말 속에서 살라는 개념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구는 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희망을 느끼기 위해 메모지에 적어둘 만한 말처럼요. 하지만 실제 의미는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결말 속에서 산다는 것은 원하는 현실을 이미 확정한 당신 버전의 정체성 기하학 안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거나 척하거나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면 망상에 빠지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하학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양자장에게 이 새로운 정체성과 일치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결과를 붕괴시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정밀함입니다. 시스템 사고에서 피드백 루프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배합니다. 시스템은 변화의 임계값을 초과하는 입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한 현재 패턴을 계속 유지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이 누구라고 믿는지를 강화합니다. 당신이 보이는 모든 반응은 시스템이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강화합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당신의 현재 자아 개념의 끌개장을 안정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기하학의 작동 방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이 담을 수 있는 것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몇 달 안에 모든 것을 잃는 이유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관계를 망치는 이유입니다. 내적 일치 없는 성공이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기하학이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그 결과를 지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도록 설계된 회로에 고전압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다시 붕괴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희망적으로 변합니다. 정체성의 기하학이 패턴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네빌의 법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 당신의 버전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반복, 느낌, 그리고 정신적 리허설을 통해 그 정체성을 안정시켜 낡은 격자를 대체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 기하학이 지배적이 되면 현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자장은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구조에 응답합니다. 그러니 끌어당김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정렬에 집중하기 시작하십시오. 원치 않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것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닻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의 항상 과거에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여전히 지니고 있는 해석, 기억, 감정적 전화 말입니다. 이것이 네빌 고다드가 과거 재해석을 붕괴 공식의 첫 번째 단계로 가르친 이유입니다. 그것이 치료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체성의 연속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에서 우리는 기억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기억을 회상할 때마다 당신은 재고착화 창에 들어갑니다. 그 창 안에서 기억의 감정적 코팅은 유연해지고 가변적이 되며 재암호화될 수 있게 됩니다. 네빌은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거나 제한적이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사건을 가져와 다시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상상 행위 속에서 말 그대로 다시 쓰라고 말입니다.
그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새로운 버전의 진실을 느낌으로써 그 기억 위에 세워진 정체성 구조가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감정적 패턴을 붕괴시킬 때 당신은 양자장에게 그것을 반복하라는 지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 재해석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은 피드백 루프를 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낡은 자아 개념의 중력적 끌어당김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감정적 전하를 지닌 기억, 즉 당신을 정의하거나 제한했던 기억을 식별하십시오. 그 장면이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전개된 것처럼 다시 쓰십시오. 막연하게가 아니라 생생한 디테일로 말입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가? 당신은 어떻게 느꼈는가? 그 순간 무엇이 변했는가? 새로운 버전을 진짜처럼 느끼십시오.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매일 새로운 버전을 반복하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은 버전은 그 영향력을 잃고 그와 함께 당신의 현재 현실을 유지했던 행동, 믿음, 그리고 가정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지속해야 합니다. 낡은 구조는 즉시 붕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항할 것이고 스스로를 다시 주장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수정이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붕괴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에너지 매듭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반복은 또 다른 고리를 풉니다. 결국 구조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정체성 상정입니다. 과거 재해석이 과거의 에너지적 무게를 해체하면 양자장은 새로운 지시를 필요로 합니다. 그 지시가 바로 상정입니다. 상정은 기분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확고함을 가지고 새로운 상태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증거가 그것을 확인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관찰자인 당신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정에 대해 오해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명상 중에 5분 동안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나는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술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대체입니다. 정체성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네빌은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느낌이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정체성에 체감된 감각 말입니다. 양자물리학의 중첩 원리에 따르면 시스템의 모든 가능한 상태는 관찰에 의해 하나가 선택될 때까지 동시에 존재합니다. 관찰자는 허공에서 하나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옵션을 무관한 것으로 붕괴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상정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기존 확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정체성의 일관성을 통해 나머지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자이지만 낡은 정체성과 새로운 욕망 사이에서 진동하는 것을 멈출 때만 그렇습니다. 양자장은 두 개의 상충되는 지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유하다 와 청구서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다를 동시에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배적인 기하학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기하학은 모순 없이 유지되는 상정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상정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반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그것입니다. 그것이 네빌이 가르친 상정의 질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정체성을 상정하는 순간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당신은 양자장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모든 양립할 수 없는 결과를 붕괴시켜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붕괴는 상정이 당신의 감정적 최고점이 아니라 당신의 기본 존재 모드, 즉 주된 기준점이 될 때만 안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미 살고 있는 나의 버전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묻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버전은 무엇을 정상으로 상정하는가? 그들의 일상 경험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다음 당신은 그 상정들을 척하는 행동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 기하학으로서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지속성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정체성을 상정하는 순간 붕괴가 시작됩니다. 양자장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시에 따라 현실을 재정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시작이 안정화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정된 정체성을 고정된 궤적으로 바꾸는 유일한 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은 전통적인 의미의 훈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양자장이 완전히 순응할 때까지 당신의 새로운 자아 개념을 충분히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양자장은 당신의 신호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모순을 던집니다. 악의적으로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지? 왜 전보다 더 힘들어졌지?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붕괴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화는 가정들이 양자장 수준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공명 패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아직 보정되지 않은 주파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속한다면 보정될 것입니다. 지속성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순적인 증거의 직면에서도 새로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이 낡은 것을 반영할 때조차도 새로운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어떤 것도 그것을 확인해주지 않을 때조차도 선택된 버전의 공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확인으로부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렬로부터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렬은 증거에 앞서야 합니다. 이 세 단계는 닫힌 고리를 형성합니다. 과거 재해석은 공간을 비웁니다. 새로운 정체성 상정은 새로운 길을 설정합니다. 지속성은 외부가 그것을 반영할 때까지 양자장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치 않는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것을 함께 붙들고 있던 에너지 소프트웨어를 덮어쓰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경험은 당신이 선택했거나 물려받은 정체성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립적이고 정밀한 양자장은 어떤 정체성이 안정화되든 그것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편견도, 지연도,
예외도 없습니다. 이것은 도덕성이나 자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신호의 충실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확정하는 것이 외부에서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끌어당길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어떤 버전의 내가 이미 그 결과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버전을 안정시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공식은 추상적인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붕괴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정밀하게 적용할 때 결과는 더 이상 무작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 내면 구조의 직접적인 반영이 됩니다. 이제 낡은 모델에 따라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희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명확함과 정밀함, 그리고 정체성으로 해결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양자장이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당신의 버전으로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하면 당신이 오고 있다고 생각했던 현실은 즉시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당신과 분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담을 수 없었던 당신의 버전을 방송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과거 재해석, 새로운 정체성 상정, 그리고 지속성. 그것이 공식이고 지도이며 최종적인 붕괴입니다. 세상은 당신 자신이 밖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문장의 문자적 의미를 이해합니다. 당신 주변의 세계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든 습관적으로든 내면에서 안정시키는 것에 지연된 반영입니다. 당신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적 승인을 기다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확률이 물질로 붕괴되는 주파수장의 설계자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당신의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데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